네, 융합 기초 동력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량, 중량, 힘, 일, 동력, 토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동력학, 특히 역학 관련된 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잠시 먼저 알아보죠. 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네, 그 부분이 우리 과학계에 지대지한 그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요. 그 뉴턴이 만든 역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2법칙이 우리 역학, 정력학, 동력학, 뭐 재료역학, 유체역학, 동력, 연력학 등 역학에 대해서 그 역학의 그 힘을 정의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은 F는 ma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할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이거를 F는 ma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만류 인력 법칙을 이제 이분이 또 발견했어요. 지구상에 지구 위에 뭐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다 하죠. 일반 시인이었으면 아마 19절을 이렇게 읊었을 텐데 이분은 사과를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 인력 법칙을 착안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예. 시인이 아니고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만류 인력 법칙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인력 잡아당긴다는 법칙이에요. 즉, M1, M2, 그러니까 어, 파란색 그 물체와 초록색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예요. 지구와 저랑 또는 지구랑 책상이랑 모니터랑 다 물건이고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만큼 잡아당기느냐? 자, 여기 물체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데 힘이 작용해요. 네. F1, F2인데 F1, F2는 같고 근데 어,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 이러한 수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예. R 제곱, 그 거리,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제 제곱을 해서 나눈 다음에 M1, 그 지구의 질량과 뭐 물체의 질량을 이제 곱하고 거리의 제곱을 나누고 그다음에 G가 이제 상수인데 예, 이걸 곱하면 인력을 구할 수 있다. 잡아당기는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죠. 예, F는 ma예요. 예, F는 ma는 또 또 힘은 또 힘이잖아요.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 등식을 알아냈고요. 여차에 차해가지고 이제 중력 가속도 G는 9.8m/s를 유도를 합니다. 예,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과가 지구에 떨어진 거는 곧 떨어질 때는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어, 우주로 갈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태어나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지구상에 살 거고, 예, 우리는 즉 중력 가속도 하에서 우리가 살 겁니다. 우리는 공기 예, 숨을 쉬고 있죠. 숨을 마시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숨을 들어 마시는 게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 중력 가속도가 9.8m/s 상당한 크기인데, 요 가속도가 우리를 몸을 이렇게 가해지고 있어요. 가속도가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모르고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미리 우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이제 우리 나로도 나갔죠.
우리 우주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뭐 이 지구, 이제, 로켓가 이제 가스를 분출하면서 쭉 지구 밖을 나갑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가속도를 내야지만 지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력 가속도 이상으로 가속을 해야지 우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구를 해보셨죠? 농구. 점프해서 슛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착지를 하죠. 아무리 점프를 해도 착지를 해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는 발로 점프를 할 때는 아마 중력 가속도 이상으로 가속도로 점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구 중력 가속도가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속도가 떨어지면서 나중에 가속도가 9.8m/s보다 약하게 되는 때는 지구로 잡아당겨지게 돼서 착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우주선은 뭐다? 9.8m/s보다 훨씬 보다 큰 가속도로 계속 밀고 나가줘야지만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중간에 엔진이 꺼졌다 해봐요. 그러면 가속도가 9.8m/s의 가속도보다 작다. 그러면 요거는 잡아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력 가속도가 중량과 질량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중량, 질량. 쉽게 말해서 뭐 무게라고 하는 중량인데요. 네, 중량. 일상생활에서 저울에서 나타내는 무게예요. 여러분들 뭐 몸무게 재죠. 우리 마트에 가면 고기, 뭐 야채 같은 거 그람수 재잖아요. 요게 다 중량입니다. 중량. 중량이요? 예. 우리 공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게는 일상생활로 쓰는 무게고, 우리 공학으로 계산할 때는 중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중력 가속도 영향 하에서 살고 있어요. 즉,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중력 가속도의 영향 하에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토마토나 고기나 물이나 다 영향을 받고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 무게가 느껴지는 거 있죠. 손에, 뭐,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무게가 느껴지죠. 이 무게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스마트폰을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마크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만져지고, 예, 이렇게 들면 무겁고 무게를 느끼고 하는 우리는 마크로 세상에 살고 있고, 마크로 세상은 중력 영향 하에 있어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등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 제품은 냉장고, 뭐는 다 중량을 가지고 있고, 즉, 우리는 이거를 지구 중력 가속도 영향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무게를 다 중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은 뭐냐?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게예요. 무게긴 무게인데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무게를 중량이라고 하고, 원자, 분자와 같이 마이크로 세계, 뭐 워낙 현미경으로 봐서 보여지는 그런 거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워낙 작고 작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 영향을 무시해요. 때문에 이거는 질량은 주로 물리학과나 화학과 같이 전자, 뭐 중성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질량을 씁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원자, 분자, 원자 뭐 이런 전자 뭐 이런 연구할 때는 되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다? 다 마크로 세계고 다 중력 영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느껴지고,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질량은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중량만 생각할 거예요. 아시겠죠? 중량에 대해서만 생각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F는 MA 이 관계를 적용해서 자, 중량은 어떻게 구하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1kg은 뭐냐면 질량 1kg을 중력 가속도 9.8m/s를 곱한 거. 요게 1kg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F, 조그만 F 1kg F 요게 뭐냐면 force입니다. force의 약자예요. 힘의 약자를 조금만 쓴 거고요. 이렇게 쓰면 중량 1kg이에요. 지금 킬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중량과 질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스몰 f를 쓰는 거예요. 중량은. 질량은 뭐냐? 1kg 매스, 질량 매스를 나타내서 스몰 m자 쓰는데 우리는 뭐랬죠? 우리는 원자 분자 같은 거는 물리학자다, 화학 전공하시는 분 말고는 우리는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다음 질량 쓸 일이 없습니다. 예, 오로지 시험 문제 낼 때, 그 문제 풀 때나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 킬로그램만, 그 중량만 쓴다.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중요한 힘을 보죠. 힘은 단위가 두 개입니다. 단위가 두 개. 원래는 단위가 하나였는데 단위가 하나 또 생겼어요. 예, 그래서 힘의 단위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일상 대부분 이게 뉴턴이 생긴 게 한 200년도 안 돼요. 그 옛날부터 킬로그램만 썼어요. 네. 근데 요 이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죠. 예. 그래서 아까 1kg의 중량은 1kg 질량에다가 9.8m/s, 즉 중력과 속도 9.8m/s로 곱하면 1kg의 중량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이런 공학자 중심은 킬로그램을 써요. 근데 과학자, 이렇게 분자, 원자 연구하시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힘의 단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뉴턴이 FMA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뉴턴 단위 N을 붙였습니다. 1뉴턴은 뭐냐? 1kg 질량에다가 1m/s 제곱, 즉 9.8m/s가 요게 아닌 1, 숫자 1인 가속도를 곱한 거를 1뉴턴을 하자 한 거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음, 과학자 나름으로는 되게 뿌듯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참 애를 먹게 하는 거죠. 시험 문제가 뉴턴으로 나와. 쓸 일도 없는 뉴턴이 나옵니다. 예. 오로지 시험할 때나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시험 문제, 필기 시험 문제로 단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 단위만 한번 해주면 돼요. 1kg 폴스는 9.8 뉴턴. 여기 다 갖고 여기 가속도 부분만 숫자가 달랐잖아요. 때문에 1kg은 폴스는 9.8 뉴턴. 요거만 알고 있으면 단위만 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튼 요거는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 힘을 그냥 제가 한번 마음대로 생각해 봤는데 정지 화면 있죠? 예, 100m 달리기예요. 예, 우리 시간이 흐르지 않고 순간 박차고 나왔을 때 이 발끝에서 이 지면을 향해서 미는 힘, 순간의 힘, 요거를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 공학은 킬로그램, 과학자는 뉴턴으로 나타낸다. 이거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몸무게는 힘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답은 힘이에요. 자, 우리 발자국에 눈에 우리 신발을 신은 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눈밭에 신발을 걸으면 이렇게 발자국이 생기죠. 발자국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 힘을 가해서 뭔가 변형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변형이 생겨서 푹 꺼진 거죠. 힘이 작용해서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즉, 눈밭에 발자국이 남겼다. 이거는 힘을 가해서 눈밭에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힘을 가했다는 거예요. 즉, 힘을 가했다. FMA. 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몸무게는 힘이라고 두고,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우리는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때문에 즉 몸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즉 힘은 몸무게라는 거죠. 아시죠? 네. 우리는 몸무게는 질량이 아니고 힘입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공학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중력 가속도는 자,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높은 건물 위에서 공을 떨궜을 때 제3자 밖에서 봤을 때 이 공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 공이 처음에 출발할 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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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단위로 사진을 찍었다 해봐요. 그때 이 공, 빨간 공의 궤적을 보면 1초마다 시간은 일정한데 거리가, 거리의 변화가 점점 크게 변한다. 는 거죠. 이거는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구가 이 물체를 만류인력 법칙으로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길 때 가속도 9.8m/s의 가속도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끔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 지구상에 살고 있다면 지구가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큼 잡아당기고 있다. 네, 이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탈출하려면 이 중력 가속도보다 더 큰 가속도로 위로 밀어 올려야지만 이 로켓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지. 나중에 힘 떨어지면 잡아당겨져서 착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력 가속도. 아주 공학에서는 기본입니다. 우리 특히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이런 데서는 역학 관련돼서는 중력 가속도를 감안한 걸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때문에 항상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아신 걸로 생각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9.8m/s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제가 그냥 그 캡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자, 9.8m/s를 계산하는 과정. 자, 먼저 만류인력 법칙. 우리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있어요. 네. 그리고 F는 MA예요. 그는 요 힘과 요 힘은 같다고 본다면 요 만류의 법칙의 힘과 FM이 같다고 쳤을 때 그러면 여기 잘 보면 공통된 약분을 시킬 수 있어요. 약분시키다 보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 중력 상수가 뭐 6.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가 봐요. 요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구의 반지름이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37만 미터. 네? 그래서 요 반지름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매스, 질량이 5.9 곱하기 10의 24승 무게라고 해요. 이걸 넣고 이렇게 계산하면 9.8이 나온다. 그래서 9.8이다. 이런 겁니다. 네. 뭐, 요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은 이제 워크라는 거고요. 우리 공학 할 때, 역학을 할 때 아주 많이 쓰이죠. 즉, 이제 줄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느 힘으로 어느 이동 거리만큼 움직이게 하냐. 어느 힘으로 물체를 S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그때가 일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줄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정의를 내렸다는 기념으로 줄의 제의를 단위로 씁니다. 요 일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렸든 1초가 걸렸든 간에 시간은 관계없이 그냥 힘을 주고 이동만 했으면 이거는 일을 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은 워크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일 줄은 단위로 어떻게 정의했느냐? 1뉴턴. 여기에는 참 뉴턴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우리 좀 과학자가 미리 뭐 표준 거기서 정해서 따를 수밖에 없고요. 네.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를 이동했을 때 1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동력이 있어요. 동력은 1하고 뭔 차이냐? 일단은 힘을 주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시간을 재. 이게 동력입니다. 자, 동력이라는 거는 어느 시간 동안. 자, 여기는 일은 시간이 없죠. 어느 힘으로 어느 이동거리만큼 움직이 한 양을 일이라고 했으면 어느 힘으로 어느 이동거리만큼 이동한 양은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붙어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게 동력이다. 일은 시간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면 동력은, 자, 동력이라는 거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나눠. 네. 그래서 동력은 영어로 파워라고 하고요. 일을 시간으로 나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력을 이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와트라는 단위를 써요. 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알바 있죠? 알바 중에 그런 알바 있다고 해보시죠. 짐을 왼쪽에 있는 짐을 오른쪽에 있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알바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알바인데 그 사장님께서 너는 퇴근할 때까지만 옮겨라. 6시 때까지만 옮겨라. 그러면 아마 뭐 빈둥빈둥 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옮길 거예요. 하나 옮기고 쉬고 아무튼 6시까지만 옮기면 되니까 전화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물건을 오른쪽 옮기는데 뭐죠? 다 옮기면 집에 가도 돼.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예상컨대 스마트폰 보고 전화하고 하지 않고 빨리 탁탁탁 끝내고 집에 빨리 갈 것 같아요. 뭐 같은 월급을 주는데 뭐 빨리 끝나면 뭐 친구 만날 수도 있죠. 그렇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하는 때 하면서 일하는 거랑 빨리 옮기는 거랑 봤을 때 어떤 게 더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까? 예.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는 게 동력을 많이 쓴 거예요. 즉 뭐냐면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인데 시간을 6시간을 쓰느냐, 1시간을 쓰느냐. 예. 여기가 60이라고 하죠. 워크가 60이라는데 1시간, 6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6분의 60이니까 파워가 10인데 60인데 1시간 만에 있어요. 그럼 60이 되는 거죠. 10하고 60하고 차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걸 파워로 시간을 이제 감안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동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개념이고요. 알바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동력이란 뭐냐?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와트를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1초 동안 1줄의 일을 했을 때를 1와트로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1줄은 뭐다? 좀 전에 1줄은 1뉴턴 곱하기 1m잖아요.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와트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힘을 줘서 이동하는데 시간을 옆에 재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예로 자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세계 기록을 세운 거예요. 자 출발했어요. 100m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선두로 달리는 사람이 9.68초로 세계 기록을 깼어요. 그러면 같은 어떤 힘으로 100m를 달렸어요. 근데 시간이 9.68초야. 그때 파워가 얼마냐? 이걸 계산할 수 있죠. 네. 거리, 시간, 힘 있죠. 그러면 동력을 구할 수 있다. 만약에 9.68초가 아니고 19초, 19초면 여기 시간이 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파워가 작아지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기계공학이든지 뭐 이런 기계 계열 쪽은 이제 동력의 단위를 마력을 많이 씁니다. 마력이라는 거는 1마력이라는 거는 한 마리의 말이 낼 수 있는 동력이에요. 말 한 마리가 0차에서 시간 낼 수 있는 마력을 1마력이다. 그래서 그 1마력을 옛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에 뭐 이렇게 무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 뭐 측정을 해보니까 자, 1마력이라는 거는 75kg을 1m를 이동하는데 1초 걸리더라. 아니, 1초 동안 75kg을 1m로 옮기더라. 이 말이 그것을 1마력이라 하자. 그 정했어요. 여기서 아마 여러 수백 번 테스트를 해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마력이라는 거는 75kg m per second 이걸 1마력이라 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런 트럭이 제일 큰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최고 출력을 보니까 350 PS 마력입니다. 이 마력이라는 거는 horsepower, HP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PS를 많이 씁니다. PS가 독일어로 마력이라는 건데 PS를 줄여서 근데 독일 말이 더 튼튼해서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독일 P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트럭은 말 350마리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1초 동안 350마리의 말이 끄는 힘으로 1m를 이동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말 350마리를 막 개썰매 같이 쫙 일렬로 해놓으면 몇백 미터 되겠죠. 예, 그거를 스타트했을 때 나가는 힘을 이 트럭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마력, 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kW 킬로와트도 동력의 단위예요. 예, 우리는 보통 전기, 예, 킬로미터 아워, 킬로와트 아워 같이 킬로와트를 많이 쓰는데, 참고로 1kW 아워는 1kW를 1시간 동안 썼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쓰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죠. 숫자가 올라가서 계량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계량기를 보고 이제 전기세를 내죠. 예. 1W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하면 1kW는 102kg 폴스 미터 퍼 세크. 왜 여기 이렇게 쓰느냐? 우리는 마크로 세상에 살고 있고, 마크로는 킬로그램 폴스, 즉 중량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뉴턴은 뭐다? 질량을 쓰네요, 질량. 예. 중력화 속도가 가만히 안 돼 있어. 때문에 중력화 속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요 환산시키기 위해서 바꿔가지고 계산해 번거로워요. 네. 아무튼 킬로와트는 또 동력 단위 중에 하나다. 하고 모멘트와 토크가 있는데요. 뭐 모멘트라는 거는 뭐 지렛대 원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있고 힘이 있으면 자, 긴 거리의 길이에다가 힘을 살짝만 주면 이 무거운 돌도 옮길 수 있죠. 모멘트를 이용한 거예요. 예. 근데 토크라는 게 있어요. 토크라는 거는 모멘트랑 같은 건데 단 생긴 게 좀 달라요. 어느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하는 거. 회전할 때 반지름의 길이만큼의 떨어진 데서 힘이 작용했어. 반지름의 길이만큼에서 힘을 작용했어요. 모멘트랑 같은 개념인데 이건 회전하는 개념이 있어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도는 모멘트를 별도로 토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단위가 같아. 힘 곱하기 길이에요. 힘 곱하기 길이, 토크. 그냥 모멘트랑 똑같은 모멘트인데 좀 여기도 모멘트 쓰고 저기도 모멘트 쓰면 좀 오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별도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축이 돌 수 있는 힘, 얘를 돌림 힘, 이걸 토크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문 열 때도 문 열 때 요거는 모멘트예요. 네, 이렇게 중심 있고 여기를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요. 예, 아니면 이게 거기다 힘을 작용했을 때 휘어지잖아요. 이것도 모멘트가 작동한 거예요.
예, 모멘트는 뭐 이런 건설 현장에 보면 이게 타워 크레인이 있는데 타워 크레인에 보면 오른쪽에 걸리는 모멘트와 왼쪽에 걸리는 모멘트를 더해서 상쇄시켜서 0을 만들면 요 타워 크레인이 어디 앞으로 오른쪽으로 쏠리거나 왼쪽으로 쏠리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설 수 있어요. 때문에 이 모멘트를 이용한 게 타워 크레인이다.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에 힘 곱하기 길이 힘 F1 곱하기 길이 L1 모멘트 1이라고 하고 왼쪽에 힘 F2랑 왼쪽에 길이 L2를 곱한 게 모멘트 2라고 한다면 요 왼쪽에 모멘트 1과 모멘트 2가 같게 만든다면 모멘트 균형을 이루어서 타워 크레인이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모멘트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거는 계산은 올리고요. 예, 이거는 동력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뭐, 공학에 대해서 좀,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